어떤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큰 이제 울림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백혈병이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그냥 모든 말이 다 잊어지고 저도 눈물이 줄줄 나면서 같이 그냥 울기만 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의사가 해야 되는구나. 먼저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네네. 오늘은 좀 피부과 이야기를 떠나서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드디어 1년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1년 동안 하면서 많은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 채널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이렇게 회고도 해보고 더 점점 옛날 생각이 나면서 의대 가기 전부터 해서 레전트 이런 과정들이 또 떠오르게 되니까 이런 과정들을 또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으셨던 계기 같은 게 있나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학문적인 호기심이 사실 제일 크긴 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시키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과학책 되게 많이 읽고 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냥 생물 공부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물학이나 의학, 유전학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공하고 싶었고 제 성격상도 뭔가 누군가 도움이 됐을 때 그 굉장히 큰 보람으로 느끼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의대에 가고 나면은 MMPI 검사라고 개인의 성향을 파악해주는 검사 같은 게 있거든요. MBTI랑 좀 다르게. 근데 거기도 제가 이 공헌감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의대 가고 나서도 아, 내가 조금 의사로서 적성이 맞다는 생각을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왜 하필 의사 중에서도 네네. 피부과 의사였던 거예요? 이것도 또 학문적인 또 연관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 어떤 분야를 계속 공부하고 발걸음을 내디게 됐는데 피부과 교과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특히나 영화 보고 미술 보고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이 피부과 교과서는 다 사진이에요. 시험 기간도 아닌데 내가 교과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 분야를 직업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피부과를 이제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호기심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참 누군가 한 번씩은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약해지고 작아지는 순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지금도 그런 면에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으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돼요. 그런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마음이 정말 큽니다. 뭔가 저마다 좀 생각하는 가치관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본과생일 때, 의대 다닐 때 그런 질문을 주셔서 저도 그거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에게 자네는 실력이 좋은 의사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환자에게 친절한 의사가 되고 싶은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두 피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의사가 더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좋으면은 사람들이 되게 고마워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피디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자한테 애정을 가지고 친절을 해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 받은 효과보다는 그 사람한테서 받은 그런 뭐랄까 정성적인 것들에 훨씬 더 에너지라던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환자에게 애정을 갖고 친절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환자에게 애정을 가지잖아요? 그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실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우문현답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병원 실습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도 보고 많은 이제 교수님들 보잖아요. 그럼 실제로 환자에게 애정을 가진 분들이 실력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그런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그래요? 네. 어떤 의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큰 이제 울림을 준 사건이 있었는데 국가고시를 보기 전에 학교에서 그런 배우분들을 미리 섭외를 해서 가상시험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험을 보는데 한 과제가 제가 어떤 어머니에게 자녀가 백혈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과제였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과정에서 보호자에게 그런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는데 지금 이런 검사 결과로 이제 백혈병이 진단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우분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냥 모든 말이 다 잊어지고 저도 눈물이 줄줄 나면서 같이 그냥 울기만 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끝나고 나서 아, 난 시험 이제 망했구나 꼴찌구나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한 몇 주 있다가 시험 결과 나왔는데 저희 110몇 명 되는데 저 2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2등을 했나, 저는 그 백혈병 그 시험에서 내가 빵점 받았을 텐데,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저한테 최고 점수를 주신 거예요. 점수를 줬던 이유도 다 적어주셨는데
진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를 이제 공감하셨다고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업이 의학적인 지식, 최신 지식으로 무장해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감해줄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계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의사가 해야 되는구나. 그분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지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외모 컴플렉스 같은 것도 있었던 걸로 맞아요. 아는데 맞아요. 그것도 좀 피부과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에 조금 그게 있었는지. 오히려 제약이기도 했어요. 좀 약간 상처받는 일들도 있고 저한테 어떤 말도 있었냐면은 무슨 네 얼굴에 피부과를 해? 약간 그런 적도 있었어요. 피부과에 오래 가서 볼륨 시술을 좀 받으면서 훨씬 얼굴이 조금 그 나이랑 좀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얼굴에 볼살이 많이 없고 조금 골격이 좀 달라서 많이 꺼지면서 조금 나이 들어 보이기 확실히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요즘 가끔은 또 이제 뭐 예쁘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요. 그만큼 제가 어떤 시술을 할 때 저희 옛날 모습을 사실 알기 때문에 그 피부과에 오신 분들의 마음을 좀 더 공감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분들도 주변 사람한테 상처받고 온 얘기도 하시고 사진을 찍었는데 나만 이상하게 나왔다던가 남편한테 약간 무시당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진료실에서. 그러면은 되게 남일 같지가 않아요. 어두웠던 나의 그런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더 이제 그런 부분도 마음적으로도 공감을 좀 해드리고 어떤 시술을 해서 이분이 얼마나 자신감을 다시 가지게 해드릴지 더 그런 신중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피부과 원장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더 나은 그런 행복한 삶을 줘야겠다는 맞아요. 그런 계기가 되었겠네요. 맞아요. 실제로 제가 시술을 받고 훨씬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훨씬 많은 이제 기회들도 가지게 됐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안전하고 조금 효과적인 시술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게 되면 이게 훨씬 인생에서 선순환되고 마음적으로나 외면적으로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피부과 하시면서 네네. 좀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 편지를 좀 써주시는 분들 좀 많으신데 훨씬 자존감이 많이 생겼다. 50평생에 의사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는 건 처음이다. 약간 이런 이야기도 너무너무 또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의 이름 닥터스 피부과 강동 고덕점 12행시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행시 보여줄게. 이거 보여줘야 돼. 저 이런 삼행시도 받는 사람이에요. 닥터스 피부과 의원 강동 고덕 보세요. 3332 맞추신 거예요. 내용이 엄청 좋아 또 근데 읽어봐주시면 안 돼요? 닥터스 원장님 직원들 모두 이걸 그 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라임 딱 맞지 않아? 스타일 남다른 원칙을 세워 피부과 전문성 특화된 진료 얼마나 다 진짜 주옥 같은 말이에요. 제 진료실에 가장 좋은 자리에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동이 1년 이상 갔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것만 보면 의사가 된 시간들이 사실 쉽진 않았어요. 인턴, 레지던트 뭐 여러 가지 맨날 시험 보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었는데 이런 편지를 받으면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꼭 이런 걸 받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 써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고 그런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앞으로 이런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질환을 치료하고 뭐 문제점을 개선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소통하면서 저는 오래오래 환자분들을 보고 싶거든요. 저희 환자분들도 어디 가지 말고 계속 이 동네에 있으라든지 앞으로 오랫동안 만나자고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좋은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저희 병원에는 저뿐만 아니라 3명의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이 더 계신데요. 저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고 환자분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서 또 그만큼 성실하게 공부도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저희의 좋은 에너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원장님한테 피부과란 내가 태어난 이유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 병원을 이제 운영하고 또 그런 분들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나 보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떨 때 이런 생각도 해요. 저랑 오랫동안 만나던 분들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무슨 인연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혼자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저랑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요. 네. 오늘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피디님들하고 그냥 즐겁게 수다 떠는 것 같은데 끝까지 봐주셨던 분이 계신다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제 저희 소중한 공간에서 저희 원장님들하고 같이 꾸준히 발전할 테니까요. 어려움이 있다던가 그런 분들 계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